도난당했다가 환수한 성보 7건 25점이 30여 년 만에 원래의 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성보는 오는 20일경 해남 대흥사, 완주 위봉사 등 원소장처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천태종 총무원장 무언스님을 초청해 6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언스님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칭 전국 여성불자회 창립을 위한 조직 구성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성불자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은혜사 산내암자인 중암함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덕조스님은 10교구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신도들에게 불법을 전했습니다. 문화재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짚어보는 기획, 문화재의 부는 디지털 바람 두 번째 순서입니다.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체험하고 즐길 만한 문화재 콘텐츠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난당했다가 환수에 성공한 불교 성보 7건 25점이 30여 년 만에 신앙의 대상으로 원래의 자리를 되찾게 됐습니다. 환수 고불식을 마친 성보는 오는 20일경 해남 대흥사, 완주 위봉사 등 원소장처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봉사 관음 지장보살, 대둔사 아미타 삼존불자상, 장수 팔성사 아미타불자상, 모두 30여 년 전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돈벌이 수단으로 훔치고 되팔아온 절도범 일당에게서 2016년 환수한 성보 7건 25점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입니다. 조계종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 교육원장 진우스님, 포교원장 범혜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난 성보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종단과 도난불교 문화재 피해 사찰 협의회는 5년 7개월여 만에 도난 성보 소유권을 최종 회복한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도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29일부터 불교중앙박물관의 기획전시를 통해 돌아온 성보를 특별 공개하고 오늘 환수 고불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환지 본처를 앞둔 30여 점의 성보는 1989년에서 1994년 사이 문경 김용사 등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며 문화재를 불법 거래해온 권모 씨가 은닉하다 조계종과 서울지능범죄수사대, 광진경찰서의 공조로 2016년 검거돼 환수됐습니다. 원행스님은 환수 성과를 치하하고 성보의 의미를 되짚으며 지금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성보의 환지 본처를 기원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예경의 대사인 성보는 민중의 발언과 염원을 담아 조성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성보들이 원 봉안처의 예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부대중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법원은 권 씨의 거듭된 소유권 주장에 압수물 몰수라는 유례없는 판결을 확정하며 6년여 법정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도난 문화재 불법 거래에도 경각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1993년도에 팔성사 부처님이 도난된 후 참여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총무원으로부터 부처님을 환지 본처 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한량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난 불교문화재 피해 사찰 협의회 회장 팔성사 주지 법륜스님을 비롯해 해남 대흥사, 군위 법주사, 완주 위봉사, 여수 용문사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문화재 환수를 기원하며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고불식을 마친 7개 사찰의 성보 25점은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공개하고 20일과 22일 사이 원소장처인 사찰로 이운해 봉안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천태종 총무원장 무언스님을 초청해 6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언스님은 천태종의 주경 야선과 관세음보살의 신앙을 주제로 법문하며 연불선 수행을 권했는데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 간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국회 정각선언에서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직원불교 신도회 회원들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날 법사로 나선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천태종의 주경야선과 관세음보살 신앙을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천태종이 묘법 연화경을 중심으로 연불선 수행에 무게를 두고 있고 주경야선을 통해 참 나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찾는 연불 공덕은 생각보다 크다며 정각회 회원들에게 연불선 수행을 권했습니다. 이 연불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연불선에는 아주 깊은 매력이 있죠. 역대의 우리 불교의 선사들이 또 조사들이 대가 가신 분들이 다 연불 수행으로 한 소식 득도를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불교를 그렇게 이제 숭상해 왔고 이렇게 이바지해 왔다. 또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정부의 환영의 뜻을 보내며 경제 침체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제가 왔으니까 한 가지 청을 드린다면 협치 애국. 다음에 협치 생활. 협치 대중. 협치로서의 애국을 만들고 협치로서 생활을 만들고 협치로서의 이 대중 살림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나. 무원 스님은 지혜와 자비가 결국은 하나라며 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체험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갈등으로 점철된다면 국가를 이끌어 나갈 동력이 상실된다며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뜻을 알아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원욱 정각회 회장은 무원 스님이 강조한 협치에 대해 가슴 깊이 새기고 화쟁의 정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의 오랜 전통사상인 화쟁을 기치로 우리 국회 정각회가 좀 움직인다면 아마도 여야가 보다 더 화합하는 그러한 국회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보다 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가칭 전국 여성불자회 창립을 위한 조직 구성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역동적 포교 조직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여성불자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여성포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23일 가칭 전국 여성불자회 창립을 앞두고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과 성실, 정진과 소유지족, 지혜와 좋은 도반이라는 6가지가 있으면 해탈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성불자회 창립을 준비하는 과정 역시 이러한 조건들을 잘 챙기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김응철 교수는 술 제과자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역동적인 포교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법 교화의 의무를 이행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포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조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의 자율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며 신행활동과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소멸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앞으로 생기는 출범하는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조직이 되기를. 이어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향후 조직 구성에 대해 각 교구별 교구본사 주지 스님의 지도하에 구성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을 위해서는 종단의 대표 포교 조직으로 육성하는 건 물론 여성불자 인재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불자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 DB화, 여성권익 향상과 교육사업 차원의 청년 여성불자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능별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 교구 중심의 교구위원회에서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보태서 이것이 조직화되고 이 밖에도 연령과 직능, 직장, 지역 중심의 조직화, 효과적인 지역 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 등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강남 도심포교 중심도량 봉은사의 4부대 중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산불 피해 복구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박혜영 신도회 사무총장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우크라이나 난민과 산불 피해 복구 기금으로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봉은사 신도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경내에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적립해 왔으며 이날 전달한 기금 전액도 신도회 노력으로 마련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은 봉은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와 산불 피해 복구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지난 3월 동해안 일대를 휩쓸었던 화마에서 불영사와 성모를 지켜낸 공로자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문화재청 서민석 학예연구관과 이동융 행정사무관, 홍동기 임업주사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명보 학예연구사에게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지난 3월 울진과 삼척 등 동해안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화마 속에서 보물 3건을 비롯해 불영사 소장 문화재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긴급 이운하고 천연기념물 향나무 등 자연유산을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원행 스님은 앞으로도 문화재 지킴이라는 마음으로 전통문화 수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으며 불영사 주지 이룬 스님도 배석해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은혜사 산내암자인 팔공산 돌구멍절 중앙암이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10교구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신도들에게 불법을 전한 첫 번째 법회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혜사 산내암자인 돌구멍절 팔공산 중암암. 바위 가운데 틈을 지나야 부처님을 볼 수 있어 돌구멍절로 불리며 청정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팔공산 중암암이 지난 5일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초청 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법회는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이 10교구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며 교구 신도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첫 번째 야단 법석입니다. 주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고마움을 저는 표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4년 동안에 꼭 한 달에 한 번씩 말사마다 찾아다니면서 법회를 좀 봐야 되겠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 시연으로 된 걸 보답하는 길이 그 길이다. 덕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지나치지 못할 것이 없다며 기다림과 인내 속에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물을 먹는데 내가 먹은 물이 독이 될 것인가? 우유로 만들 것인가? 그 마음 씀씀이에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민대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화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우유가 돼서 돌아온다는 기다림이 없다면 법회에는 팔공산 중암암 감원 선인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이날 덕조 스님은 중암암의 산 증인으로 오랜 세월 봉사해온 이경자 신도 회장 등의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내가 늘 존경하고 정말 존경. 아이고. 참 건강해졌어. 하는 일 없이 이래 늙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본사 주지 스님의 법문으로
웃음꽃이 피어난 중암암.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10교구 말사들을 차례로 방문해 문중의 화합과 교구 발전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불자 방송인 송혜 선생이 어제 자택에서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고 송혜 선생은 1955년 창공학극단 배우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부터 KBS 1TV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34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고인은 2011년 8월 BTN 불교TV 이상벽의 이야기쇼 붓다야 붓다야에 출연해 신행담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장지는 대구 달성군 옥포리 송해공원입니다. 문화재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짚어보는 현장기획, 문화재 보는 디지털 바람 두 번째 순서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의미의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체험하고 즐길 만한 문화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상세계에 구현된 박물관 내부를 귀여운 캐릭터가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거나 채팅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대중의 참여도와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 박물관 서비스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3차원 망원경에는 흔적만 남은 절터와 전설로만 전해지는 폐사지의 옛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선정돼 가치를 더하고 있는 양주 회암사지의 경우 회암사지 박물관에 설치된 AR 망원경으로 보면 고려말 찬란했던 불교 문화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스마트 박물관과 AR 망원경 모두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재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인 긍정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국에 한 5,000개 이상의 폐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 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옛 건물들을 AI 콘텐츠와 실제 영상을 정확하게 이제 결합해서 관람객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건물 외벽에 발광 다이오드, 즉 LED 조명을 비춰 색다른 영상미를 제공하는 기법인 미디어 파사드 역시 디지털 기술의 한 축으로 문화재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지자체가 지역 문화재를 홍보하기 위해 도입했을 뿐 아니라 법주사 등 교구 본사에서도 관련 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격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넘어선 확장현실, 이른바 XR 기술까지 선보이며 초실감형 콘텐츠 제작까지 이루어져 한층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상하지만 반대로 고루하다는 이중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는 문화유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된 우리 유산에 대중의 관심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있던 집터나 아니면 성역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매핑 기술 자체가 되게 화려하고 예전에 있던 문화 자체를 잘 녹여서 보여줬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고. 우리나라 어느 종교, 어느 분야보다도 보유한 문화유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 불교.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찰로 돌릴 수 있는 포교 가능성을 디지털 기술에서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울주군 백년사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환경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백년사와 울산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5일 경내 특설 무대에서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제2회 천구루 축제 환경 콘서트를 개최하고 에코밴드 요술당나귀와 황룡사 나오라 어린이 합창단, 백년사 향기소리 합창단의 공연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년사 주지 천도스님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며 지구가 아파하는 소리, 중생이 아파하는 소리에 다 함께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캠페인과 지구 환경 수호를 위한 피켓을 사찰 곳곳에 배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전 구암사가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구암사 회주 북천스님과 이상민 국회의원, 윤소식 대전지방경찰청장, 조용래 유성구청장 당선자 등 200여 명은 지난 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국수 10,000그릇과 떡볶이 4,000인분을 대접했습니다. 북천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공헌 덕분이라며 숭고한 뜻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암사 봉사자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료 국수 나눔을 재개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